네, 이번 시간 293페이지 보면 두 번째 타일 공사가 있죠. 네, 타일 공사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 우리 타일을 갖다가 뭐 외장용, 내장용으로 구분됐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타일은 세 가지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타일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자기질 타일이 있어요. 석기질, 자, 도기질, 요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타일은 좋고 나쁨을 따진 건 흡수율 가지고 따집니다. 흡수율. 자, 그러면 자기질 타일은 흡수율이 보통 몇 프로냐면 보통 1 내지 2% 정도예요. 자, 혹시 3% 이하라고 해도 여러분 봐주십시오. 아셨죠? 자, 석기질은 보통 10% 자, 이하의 흡수를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도기질은 보통 10% 이상의 흡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통 10에서 한 20% 정도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흡수율이 큰 게 좋냐 작은 게 좋냐 물어보면 여러분들 혹시 이런 얘기죠. 친구가 옆에서 야, 너 물 먹어서 그러면 좋은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시설견에서 물 먹어서 좋은 건 별로 없어요. 하셨죠? 따라서 여러분 흡수율이 이렇게 높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기질은 어디에 쓰냐면 자, 사용 장소를 보면 사용처를 보면 자, 물 사용이 많은 곳 또는요 외부 같은데 자, 주로 많이 쓰이죠. 자, 석기질도 여러분 같습니다. 자, 석기질은 여러분 표면이 좀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외부에 바닥 같은데 미끄럼 방지용으로 많이 쓰여요. 자, 도기질입니다. 저는 물 사용 절대 많은 곳에 쓰면 안 돼요. 적은 곳에 써야 돼요. 특히나 얘는요, 자, 외부용이 아니라 내부용으로만 사용됩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인 확인해야 되는데 근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 저기 도기질이 좋다고 그랬는지 자기질이 좋다고 했는지 이제 그 자체가 헷갈려요. 이건 여러분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 사실 석기질은 안 헷갈려요. 자기질과 도기질 헷갈린다고. 그럼 맨 앞에 여러분 고려자를 붙여봐요. 그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고려, 자기. 혹시 고려, 자기 집에 한 대여섯 개씩 있어요?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강은 있죠, 가끔씩. 요강은 뭐예요? 도기질이다. 그래서 여러분 고려, 자기, 그래서 자기질이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타일의 분류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자, 타일은 흡수율 소송원대 따라 자기질, 석기질, 도기질. 여러분 토기질은 여러분 아예 안 나와요. 아셨죠? 현재 여러분 시방서상에도 여러분 구분도 안 되고 그래요. 토기질이 뭐냐? 혹시 옛날에 화분이 황토로 만들어진 부어진 여러분 깨지는 화분 있죠? 그게 여러분 지금 토기질이에요. 자, 요즘 화분도 없죠. 그런 화분도 없어. 자, 니은 가장 흡수율이 낮은 타일은 자기질. 그럼 흡수율이 몇 프로예요? 보통 1 내지 2%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석기질 흡수율이 10% 이상 이하. 자, 그 다음에 도기질이 자 10% 이상 10에서 보통 자 20% 정도. 자, 도기질은 저도 몰라요. 그래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외장용 타일 밖에 쓰는 타일은요 자기질, 석기질, 그 다음에 내동해성 뭔 뜻이에요? 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성질 있는 걸 쓰래요. 내장용입니다. 다 써도 돼. 도기질, 자 자기질, 석기질. 그래서 자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모자이크 타일 혹시 모자이크 타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조그마한 타일이 있는 거 있죠? 이만한 시간 하는 거 있잖아요. 이만한 시간 타일. 이 타일을 여러분 뭐라고요? 모자이크 타일. 여러분 장애인용 타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노란색으로 돼갖고 움푹움푹 위로 좀 동그란 이렇게 위에 올라 있는 거 타일 있죠? 그게 여러분 장애인용 타일이에요. 그게 장애인용 타일이라고요. 그래서 자, 이 타일들은 여러분 무조건 자기질로 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뭐 또 뒤에 보면 여러분 타일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자, 그런 타일은 여러분 나중에 천천히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잠깐만요. 여러분 유무에 따라서 자, 유약이 자, 바른 타일. 바른 거 있고 안 바른 게 있어요. 자, 유약을 바른 타일을 여러분 CU 타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약을 안 바른 건 무유 타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유약을 바르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여러분 타일은 표면이 어때요? 반짝반짝하고 매끈하죠? 자, 바르면 여러분 얘는 표면이 매끈해요. 근데 안 바른 건 표면이 거칠어요. 그럼 한 가지만요. 이게 욕실의 바닥을 제가 CU 타일로 반짝반짝한 걸로 만들어서 붙여놨어요. 그러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왜 나빠요? 미끄러져. 따라서 여러분 유약을 바른 것은요 주로 자, 여러분 사람이 받고 다니는 곳에 쓰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주로 얘는 벽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욕실 뭐 벽이라든지 또는 요 주방의 벽 이런 데 많이 쓰는 거죠. 자, 안 바른 건 주로 자, 바닥 같은 데 많이 쓰는데, 자, 욕실의 바닥 또는요 자, 1층 바닥 이런데 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 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하고 이제 헷갈려 버리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CU 타일을 뭘로 만드냐고 물어봐. 자, CU를 여러분 자기질로, 석기질로, 도기질로 만들 수 있고, 자, 무유도 자기질, 석기질, 도기질 다 만들어요.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 한번 쭉 한번 보시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저는요 페이지 자 296페이지 타일 296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타일 공사 일반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 1번 타일의 재질입니다. 요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시험 문제 요런 게 주로 나오죠. 한번 볼까요? 외장용, 밖에 붙이는 타일이죠. 외장용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비나 눈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밤에 추워지면 그 흡수된 물이 얼겠네요. 얼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사이다병이 얼면 어떻게 돼요? 깨져요. 타일은요? 깨져. 그러면 물을 많이 먹는 타일들을 밖에다 붙이면 안 되겠네요. 자, 볼게요.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고, 그쵸? 그럼 여기서 뭐가 빠져 있죠? 도기질. 그러면 시험 문제는 뭘로 바꿀까요? 자기질을 저거 뭘로 바꿀까요? 석기질은 왜 안 바꿔요? 뽀록 나니까 금방 바꿀 필요는 없는 거야. 근데 왜 자기질과 도기질을 구분을 많이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 자, 두 번째 내장용입니다. 안쪽에 붙이는 거죠. 그럼 다 붙여도 되죠. 도기질 또는 석기질 또는 자기질. 한냉지 및 이와 준한 장소에 노출된 부위는
자기질, 석기질. 추우니까 흡수율이 적은 거 써야 되겠죠. 그래야 안 얼어서 안 깨지니까요.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무슨 타일이에요? 무유 타일을 써야 되는 거죠. 왜요? 그래야 미끌림 안 생기니까. 그래서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 왜요? 바닥용 타일은 왜 자기질, 석기질로 해야 돼요? 흡수율이 적으니까. 아셨죠? 이런 건 뭐 공부할 필요도 없고. 자, 모르타르 배합입니다. 자, 모르타르는 건비빔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라고 나와 있죠. 3시간 이내입니다. 자, 물을 부어 반죽한 후는 1시간 이내에 써야 되는 거죠.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나오네요. 몇 시간이라고요? 1시간, 1시간. 나중에 여러분 이거 어떤 건 보면요 2시간 이내 쓰라고, 어떤 데는요 1시간 이내 쓰라고 나오고 막 그래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와보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아,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헤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그거 나중에 정리할 겁니다. 자, 세 번째 타일 붙이기 일반상인데요. 자, 1번 타일 1번 줄눈 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 마름질은 여러분 일정한 크기로 자르는 게 마름질이에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증기, 자 레벨 및 다림 지동을 이용하여, 여러분 수증기란 얘기는 자 기본적으로 수평과 수직을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자 레벨 및 다림 지동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여 줄눈 나누기 한다. 여러분 타일은 왜 이렇게 수평이 맞아야 되냐면 기준선을 잡을 때요 요 수평을 맞춰버려요. 그러니까 수평과 수직. 그래서 자 그 기준선에다 타일을 먼저 붙이고 타일을 시작합니다. 아셨죠? 작업을 시작해.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타일을 붙일 때는요 어떤 타일은 기본적으로 먼 위에서부터 맨 밑에서 붙이는 게 아니라 기준 타일을 먼저 붙여요. 아셨죠? 기준 타일. 그래서 어떤 데는 여러분 가운데부터 붙여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기준 타일이 돼요. 그래서 타일 나누기 한 다음에 붙여간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 바닥, 벽이야. 어디 먼저 해야 돼요? 벽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먼저. 여기는 나중에 하는 거죠. 그럼 바닥을 왜 먼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꿔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스크래치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더러움도 타고. 그래서 자 어디 먼저 해야 돼요? 방금 전에 뭐도 하고 왔는데 이거 미장 공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전에도 방수해서 뭐 어디서 뭐 밑에서부터 위에요. 방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벽 먼저 해야 돼요? 바닥 먼저 해야 돼요? 방수도 여러분 벽 먼저 하다가 바닥 나중에 하고 와야 되는 거죠. 시공 순서 그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 보시고 네 번째 벽 타일 붙이기에서 타일 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코너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여러분 네 번째가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가 제가 타일을 붙일 거예요. 자 문제는 타일을 붙이는 과정에서 자 이렇게 타일이 이렇게 나왔어. 자 문제는 이렇게 타일을 붙여버리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냐면 이쪽에 있는 타일이 여러분 유약이 안 발랐고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어서는 여러분 이 타일 정말 잘못 붙인 거죠. 아셨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여러분 코너 타일이라고 들어봤어요? 코너 타일? 그럼 여러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다 봤어. 자, 타일을 제가 이렇게 붙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일을 또 이렇게 붙였어.
이 부분이 보이니까 자,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타일을 붙여버리는 거죠. 이게 코너 타일이에요. 근데 요즘 부분 여러분 여기에 스테인리스 갖다 꽂아놨죠. 이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즘은 타일 대신에 그냥 철물로 갖다 붙여버린다고 하셨죠? 그것도 코너 타일 개념이에요. 그게 훨씬 깔끔하고 좋죠. 다섯 번째입니다.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게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도면에 달리 명시되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여러분 벽체에서 타일 나누기예요. 자, 이건 뭐냐? 여러분 이렇게 벽이 있잖아요. 타일 나누기 할 때는 여러분 여기를 먼저 중앙선을 여러분 센터를 잡아요. 자, 여기가 센터라고. 그 다음에 타일을 갖다 한 장의 타일이 요만큼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면요. 쪼가리가 똑같이 나오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뭐예요? 균형미가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좋은 거라고 하셨죠? 그럼 타일은 어디서부터 여러분 지금 붙여 나가야 돼요? 중앙에서 가장자리에 붙이면 아셨죠? 그래서 타일도 줄눈 나누기 할 때는 중앙에서 가장자리로 가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집에는 어떻게 붙어 있어요? 한쪽으로 몰려 있죠? 왜 그렇게 몰려 있을까요? 그래야 일이 빨라져. 여기는 여러분 타일이 양쪽으로 다니까 두 번 여러분 코너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온장을 갖다 붙여보면 한쪽만 코너 작업하면 되잖아.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겁니다. 아셨죠? 이론상으로 우리 시험 문제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중앙에서 가장자리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치장줄눈. 여러분 네 번째, 치장줄눈 우리 어디서 배우고 왔죠? 우리 벽돌공사에서 치장줄눈 배웠죠? 여기서 치장줄이 나오면 벽돌에서 자, 어떤 데는 흰색, 어떤 데는 검정색, 어떤 데는 회색 이렇게 색깔 넣는 그런 줄눈이 여러분 치장줄눈이었죠? 자, 볼까요? 자, 그때 여러분 혹시 치장줄눈 파기 얼마 있다가 파라고 그랬어요? 너무 오래돼서 예. 지금 거기가 치장줄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금 치장줄눈이 뭔지도 모르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벽돌에서 치장줄눈은 쌓기형 모르타르 말고 자, 밖에 보이는 흰색이라든지 검정색, 회색 이런 부분을 여러분 치장줄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타일에서 치장줄눈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 뭘 보고 할까요? 타일 붙여놓고 나서 하얀색 시멘트를 갖다 집어넣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뭐가 돼요? 근데 일본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매지는 또 잘 알아. 어떻게 매지 어떻게 알았대요? 매지가 일본말이 아셨죠? 네, 한국말 아니라고 하셨죠? 누가 한국말이요? 매지가 일본말이라니까요. 네. 자, 결론 여러분 그게 치장줄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 후 줄눈 파기라고 줄눈 부분을 충분히 청소한다라고 나와 있죠. 몇 시간 있다가 줄눈 파기 한다고요? 3시간. 왜 3시간이에요? 더 이상 있으면 이제 굳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3시간입니다. 너무 빨리 하면 또 붙은 타일이 움직이니까. 자, 그 다음에 24시간이 경과 뒤에 붙임 모르타르 경과 정도를 보아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수분케 한다. 자, 24시간 있다가는 이제 그 위에 줄눈 파기 했으니까 이제 백색 시멘트로 흰색에 치장줄눈을 넣어줘야 돼요. 아셨죠? 요즘은 흰색 아니도 되죠. 어떤 데는 뭐 좀 요즘은 막 거기가 곰팡이가 생기고 그러니까 좀 자, 까만색 계통을 좀 넣기도 하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치장줄눈 폭이 5mm 이상일 때는 고무 흑선후 충분히 눌러 빈틈이 없게 자, 시공하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한번 읽어보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축줄눈. 기본적으로 여러분 신축줄눈 미장에서 신축줄눈 벽에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일로 여러분 신축줄눈을 설치합니다. 아셨죠? 조적에도 벽체에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축줄눈은 여러분 없는 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5번에서 중요한 얘기는 뭐예요? 자, 신축줄눈을 약 몇 메타 간격으로 설치한다고요? 3m 간격으로 설치한다고 나와 있죠. 자, 그거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모르타르 바탕 만들기예요.
자, 모르타르 바탕 한번 볼까요? 1번 바탕 고르기 모르타르 바를 때는 타일의 두께와 붙인 모르타르 두께를 고려해요. 2회로 나눠서 몇 번 해요? 한 번에 바르지 말고 두 번에 나눠서. 자, 두 번째 바름 두께 10mm 이상일 경우는 1회 10mm 이하로 하여 나무 흑선으로 눌러 바릅니다. 왜? 새 흑선이면 안 되는 거예요. 거칠어야 여러분 뭐가 좋아요? 부착력이 좋은 거죠. 그래서 새 흑선 안 하고 나무 흑선 합니다. 세 번째 바탕 모르타르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 여름철은 3 내지 4일, 봄 가을은 일주일 사이 기간을 둡니다. 자, 봐요 여러분, 지금 타일을 붙인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혹시 욕실 같은 데는 욕실 있죠? 욕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욕실 같은 데는 기울기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바탕이 지금 기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고요. 여러분 욕실 바닥에 기본적으로 뭐밖에 없어요? 콘크리트로 타설한 거밖에 없어요. 그 위에다 모르타르로 내가 높이를 조절한 다음에 기울기를 주죠. 어디 있는 쪽으로요? 배수구 쪽으로. 배수구 쪽으로 기울기를 준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게 모르타르 지금 바탕 만들기예요. 제 말 이해되셨어요? 이게 한 번에 그렇게 다 채우지 말고 두 번에 나눠 채우래요. 아셨죠? 그게 몇 번에 있어요? 1번에 있잖아요. 1번에. 그러면 바름 두께가 여러분 10mm 이상일 때는 10mm를 넘어서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을 만들었으면 타일을 붙일 거예요. 타일을 붙일 때 그 기간이 있는 거죠. 결론 바탕이 굳고 난 다음에 타일을 붙여야 되니까. 자, 여름철에는 보통 3 내지 4일이고 나머지 철은요? 일주일. 왜요? 여름철에는 더 빨리 굳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온도가 높으면 더 빨리 굳잖아요. 자, 그런데 평평한 정도는 저 정도 평활해야 되는데 다섯 번째 바닥면은 물금이 없도록 유지하되 10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바닥면의 기울기가 왜 100분의 1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물매 얘기할 때 보행용은 걸어 다녀야 되는 거죠? 몇 분의 몇이었어요? 100분의 1에서 50분의 1 이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지붕경사에 포함한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는 50분의 1 이상으로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행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보행용이 아닐 때는 50분의 1 이상이지만 보행용일 때는 100분의 1 아셨죠? 자, 넘지 않도록 하라고 나오죠.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특히 타일 같은 데는 여러분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100분의 1 넘지 말라고 나오죠. 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한번 보시면 문제가 없는데 8번 기타 시공사항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자, 1번 타일을 붙이는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폐가가 발생이 쉬우므로 시멘트 가루를 뿌리지 않아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자, 타일도 마찬가지고 미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혹시 미장 같은 데 하다 보면 여기 쭉쭉 흘러내려요. 막 우리 똥배처럼 쭉쭉 얘가 흘러내린다고. 그러면 여러분 고정이 안 되니까 여기다 시멘트 가루를 푹 뿌려.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뭐가 어떻게 될까요? 시멘트가 물을 흡수하겠죠. 흡수하니까 여러분 얘가 처짐이 안 생긴다고요. 또 시멘트는 또 상대적으로 또 빨리 굳으니까 이게 처짐을 막아줍니다. 아셨죠? 막아준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시멘트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부배합이 되겠죠. 부배합이 된다고요. 부배합이 되면 뭐가 문제인데요? 균열. 균열도 생기다고. 가장 큰 문제는요. 여러분 부착용 모르타르가 시멘트가 너무 많이 들어갔고 균열이 가면 타일은 균열이 안 갈까요? 같이 갈까요? 같이 가요. 아셨죠? 아, 같이 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벽에 균열 같다는 얘기는 지금 뭔 뜻이에요? 모르타르도 지금 타일이 균열 같다는 얘기는 벽체 모르타르, 벽체도 같이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절대 여러분 시멘트
모르타르면에 여러분 시멘트를 가루를 뿌린다 하면 무조건 어디서든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아셨죠? 무조건 틀린 지문입니다. 시멘트 가루를 뿌린다고 하면. 그럼 어떤 분이 그럴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요. 검 비빔 모르타르를 갖다 뿌려야 돼. 검 비빔 모르타르. 검 비빔이 뭐예요? 시멘트와 모래만 섞은 거죠. 아직 물을 안 섞었기 때문에 그걸 뿌려줘야 돼요. 자, 그래서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타일 붙임 공법. 자, 여러 가지 붙임 공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떠 붙임 공법이 있는데, 자, 타일 붙임 공법 한번 볼까요? 자, 요 면이 이렇게 울퉁불퉁 거칠어요. 자, 그러면 제가 타일을 붙일 건데 이 타일 뒷면에 모르타르를 왕창 집어넣고 여기다 떠 붙여. 이게 여러분 떠 붙임 공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떠 붙임 공법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얘는 절대 모서리에 여러분 모르타르가 안 채워집니다. 아셨죠? 타르가 없어요. 자, 이렇게 모르타르가 없으면 뭐가 문제냐면 어떤 충격에 금방 깨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손돼요. 자, 또 세 번째, 또 설령 파손이 안 되던 치더라도 물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아셨죠? 자, 그래서 그 물이 나오면서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 백화의 원인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떠붙임 공법 제가 장담합니다. 자, 우리나라 여러분 민영 아파트 무조건 다 떠붙임 공법이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공이 빠르죠. 자, 그래서 하는 거지 좋아서 하는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만 좀 봐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여러분 압착공법이 나오네요. 자, 압착공법 한번 볼까요? 자, 요 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해. 자, 울퉁불퉁하면 여기다가 뭐 하냐면 여러분 초벌을 해요. 아셨죠? 자, 이 초벌이 완전히 굳고 나면 한 번 더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해요? 두 번째 바르면 재벌이잖아요. 근데 이 재벌이 단순히 재벌이 아니라 뭐냐면 이게 붙임용 모르타르예요. 자, 그래서 타일 뒷면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갖다 붙여요. 자, 이 붙일 때 여러분 자, 고무망치나 나무망치로 자 붙여줍니다. 이게 압착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갖다 좀 계량합니다. 자, 계량 압착공법. 자, 계량 압착공법은 자, 요 면이 여러분 울퉁불퉁해요. 자, 울퉁불퉁할 때 초벌 재벌합니다. 자, 이 재벌이 뭐가 된다고요? 붙임용. 자, 모르타르 약자 쓸게요. M이 뭐냐면 모르타르예요. 아셨죠?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지금 뭐 갖다 하냐면 이제 붙일 거라고. 자, 붙이면 여기까지 압착과 계량 압착이 똑같죠? 그럼 차이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요 뒤에 모르타르가 들어가 있으면 이제 뭐예요? 계량 압착이에요. 아시겠죠?
자, 네 번째. 자, 동시줄눈공법. 동시줄눈공법이 있어요. 자, 이걸 다른 말로 밀착공법이라고도 합니다.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초벌을 해요. 자, 초벌한 다음에 재벌을 할 겁니다. 자, 재벌하는데 여기가 얘도 붙임용 모르타르예요, 이게. 자, 이 상태에서는 타일 뒷면에 아무것도 없이 갖다 붙일 거라고요. 그럼 뭐하고 지금 똑같아요? 앞차가 똑같죠. 그러면 이제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계량 합작 붙일 때는 여러분 고무망치나 나무망치로 뚫었다면 얘는요, 진동기, 타일, 바이브레이터를 써요. 아셨죠? 진동기 쓴다고요. 아셨죠? 왜 마음에 안 들어요? 또 저거 어떻게 쓰냐 그 걱정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타일 붙이는 진동기가 별도로 있다고 아셨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러분 별거 아니야. 여기 판이 떠니까 여러분 목에 대는 안마기 비슷한 거 있어요. 아셨죠? 그게 떨잖아. 여기 갖다 붙이면 어때요? 쭉 안에 들어간다니까. 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동시줄눈공법이라 하는데 잠깐 보자고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타일이 있어요. 자, 여기 여러분 지금 붙임용 모르타르가 있다고 칩시다. 아셨죠? 붙임용 모르타르예요. 자, 얘는 얼마만큼 진동을 해줘야, 진동기를 눌러줘야 되냐면 타일 두께의 3분의 2 이상이 들어가도록, 두께 3분의 2 이상 들어가도록 눌러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 붙임용 모르타르가 올라오는 거죠. 붙임용 모르타르가 이렇게 올라와. 자, 그런데 얘는요, 여러분 치장줄눈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치장줄눈 안 해요. 줄눈 별도로. 자, 시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붙임용 모르타르가 올라오면요, 이 부분을 깨끗이 닦아가지고 이 자체로 뭘 만드냐면 치장줄로 만드는 거죠. 아셨죠? 자, 결론 여러분, 붙임용 모르타르가 결론 나중에 뭐가 돼요? 치장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줄눈이 어때요? 붙이면 같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줄눈공법. 아셨죠? 결론적인 얘기는 별도의 흰색 백색 시멘트를 안 집어넣습니다. 아셨죠? 자, 이러다 보면 뭐가 좋아지냐면 그만큼 일이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자, 얘는요, 대규모 공사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 여러분 모자이크 판형 붙이기는 여러분 특별히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셨죠? 우리가 일반적인 타일 붙임 공법에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여러분 뭐냐면 300페이지 보시면 접착 붙이기가 나와요. 자, 이 접착 붙이기는 여러분 접착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붙이는 공법인데 문제는 이 타일 접착제 이 공법은요 반드시 내부용으로만 사용합니다. 바깥쪽에 붙일 수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두 번째, 내장 공사에 한해서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장이나 내부용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자, 이 접착제 붙이기는요, 이 타일용 접착제가 별도로 있어요. 하얀색으로 해갖고.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그 밑에 표가 있는데요. 표. 자, 표에 보시면 표입니다. 자, 이 표에서는요 두 가지로 타일 붙이는 공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외장, 자 외장 붙임 공법이 있죠. 공법 있고 내장 붙임 공법. 그러니까 밖에 붙이는 공법이 있고 내부에 붙이는 공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쉽게 가도 상관없어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밖에 붙이는 공법 5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내부에 붙이는 공법 4가지가 있어요. 아셨죠? 자,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는 떠붙이기. 자, 두 번째는 판형 붙이기. 세 번째는 압착 붙이기. 네 번째는 계량 압착 붙이기. 자, 5번째는 동시 줄눈 붙이기. 이렇게 총 5가지입니다. 여러분 판형은 뭐냐면 일정한 모양을 만들 때 어떤 타일 보면 여러분 뭐 문양이 있죠. 문양 있잖아요. 어떤 데는 뭐 회사 마크도 붙이고, 그럴 때 보면 예를 들어 그 판에 맞게끔 그 틀이 있어요. 그 틀에다 타일을 집어넣고 자 붙이는 거죠. 이때가 여러분 판형 붙이기입니다. 자, 내장 즉 내부용으로 붙이는 공법들, 자 4가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떠붙이기. 아, 그러면 떠붙이기는 전부 다, 즉 내장도 되고 외장도 된다는 얘기죠. 자, 판형 붙이기. 얘도 마찬가지네요. 세 번째, 낱장 붙이기. 자, 네 번째, 접착제 붙이기. 방금 접착제는 어디만 쓴다고 그랬죠? 내부용만. 자, 그리 보시면 됩니다. 이게 2번인가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더 하고 싶어도 자 조금 남겨놓고 갑시다. 아셨죠? 네. 자, 이어서 여러분 304페이지 볼까요? (4페이지) 보시면 도장 및 수장 공사가 나와요. 자, 도장 공사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페인트의 종류를 보면, 자 가장 기본적인 게 여러분 수성 페인트예요. 두 번째는 유성 페인트, 세 번째는 에나멜이 있어요. 에나멜. 이게 가장 기본적인 3가지 페인트입니다. 아셨죠? 자, 나중에 여러분 또 여기서 자 칠하는 방법 중에 뿜칠, 스프레이 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나오는 게 여러분
자, 페이지 304페이지 보면 수용성 페인트 나와 있죠. 흔히 그 용자 빼서 뭐라고요? 그냥 우리가 수성 페인트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네, 이 수성 페인트는 기본적으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종류입니다. 수성, 카세인 페인트가 있고, 카세인 또는 카제인 발음 차이예요. 두 번째, 수성, 에멀전 페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수성 카세인 페인트는요, 자, 안료에다가 이걸 섞는, 자, 붙이는 교착제가 있어요. 그때 뭘 섞냐면 물을 섞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수성 카세인 페인트는 물 때문에 물에 씻겨버려요. 즉, 칠하고 나면 여러분 빗물에 씻긴다고 아셨죠? 이 얘기는, 자, 외부용 사용 금지죠. 그럼 어디에 쓰냐? 내부용으로만 사용하죠. 근데 이 페인트의 특징은요, 나중에 벽에 페인트 칠해놓고 이렇게 손으로 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묻어버려요. 그래서 왜 저는 중학교 이렇게 때 다니다 보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끝나고 나면 학교에다가 여러분 교실 벽에다가 페인트를 발라놔요. 이 페인트가 여러분 뭐였냐면 이 수성 카세인 페인트였어요. 자, 이 수성 카세인 페인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성 페인트면 이 수성 카세인 페인트. 그래서 수성 페인트 또는 수성 카세인 페인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 얘의 기본적인 얘는 카세인 페인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왜 혹시 그러지 않았어요? 친구 하나 양쪽 팔 붙잡고 막 벽에다 이렇게 분대놓고 집에 보내고 그러지 않았어요? 안 그랬다고요? 여성분이 안 그랬겠지만 남자분들은 안 해봤어요? 검은 교복 위에 하얗게 막 묻어갖고 하잖아. 근데 그 좋은 게 뭐였어요? 얘는 빨면 빨리죠? 털면 또 털려. 그러니까 그랬죠. 자, 그러면 수성 에멀전입니다. 자, 이 수성 에멀전 페인트는, 자, 성분이 어떻게 되냐면 안료에다가, 자, 교착자에다가 에멀전을 섞어요. 자꾸 에멀전 하는데 이 에멀전이 뭐냐면 얘는, 자, 물과 기름을 섞은 거죠. 저 에멀전은 여성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로션이라고 말고 에멀전이라고, 에멀션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에멀전, 에멀션 똑같습니다. 근데 그 에멀션을 발라보면 로션과는 다르게 로션은 약간 유성 기름 성분이 나면 얘는 조금 더 촉촉하죠. 뭐 때문에요? 요 물 때문에. 자, 그런데요, 얘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기름이 있다는 얘기죠. 기름이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어요? 내수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자, 얘는, 자, 외부용으로 사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확인하시는데,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수성 페인트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첫 번째, 자, 얘는 광택이 없어요. 여러분, 광택이 없다 하는 게 좋다고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눈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눈이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내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부분에서 벽 같은 데 반짝반짝 거려봐요. 얼마나 시력이 안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얘는 알칼리에 굉장히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알칼리에 강하다는 말 뜻이 뭐예요? 콘크리트나 모르타리에 직접 칠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물에, 아파트 건물 외벽에 무슨 페인트 칠해요?
수성이어도 무슨 페인트? 에멀전을 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씻겨 내려가지. 자, 다음에 여러분 얘는요 작업성이 좋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304페이지 두 번째 보면 유성 페인트 있죠. 유성 페인트. 자, 유성 페인트는 잠깐 먼저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